아까 우리 청장님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99년부터 기후와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 아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 문제는 무역에 관한 문제고 산업에 관한 문제고 지역의 일자리에 관련한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만 조금 뉴스를 안 보고 보고서를 안 보면은 하루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요즘에 안타까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변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멈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그 나라들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온실가스를 줄이는 연습이라든지 정책을 해왔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실천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입시다가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할 때 이 물건 만들 때 온실가스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계산을 하고 만약에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면은 왜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배출했어? 비용 내! 라고 하면서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우리가 배터리를 유럽연합에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이 배터리를 만들 때 온실가스를 얼마를 배출했는지를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저는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는 중국에서 이제 가 있는 동기랑 온라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중국은 뭐 하고 있냐? 중국도 탄소 중립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실제로 중국도 움직이냐라고 얘기했더니 2년 전부터 중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더니 2021년도에는 그냥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고,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당이 결정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 교수인데 대학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리고 플라스틱 분리수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당이 결정하면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상황도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어제 그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의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4도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줄이겠다고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2배를 더 줄여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요즘의 답답함은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시민들이 여전히 예전처럼 기후 문제를 환경 문제, 나의 개인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 태평스럽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구의 마지막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고라고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까? 와, 이거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좀 뭔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가 없겠구나. 우리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기후위기 심각하니까 온실가스 좀 줄여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77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화석에너지, 석유, 석탄, 가스 이걸 쓰면 CO2가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77억 명이 뿜어냈어요. 내일도 뿜어내겠죠. 모레도 뿜어내겠죠. 그러면 대기 중에 계속 뿜어내면서 지구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온실가스를 뿜어내는데 우리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1.5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기후위기 맞고 1.5도에서 우리가 멈추게 하려면은 탄소 중립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저도 스스로 들어요. 탄소 중립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 30년 사이에 30년 안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석유, 석탄, 가스를 쓰지 않아야 돼요. 30년 안에 모든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 2018년도에 나온 보고서를 정말 놀라운 거는 2년 만에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이 진짜 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정부의 방침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탄소 중립을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돼. 1.5도에서 막으려면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마음이나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우리의 운명이야 라고 현재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가 아직 우리 모두의 목표가 아닌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50년이 아니라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25년 안에 광주시는 석유, 석탄, 가스 없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 150만 광주 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동하고 지금 오늘 또 더우니까 냉방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뭘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광주도 오늘도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광주의 목표는 2045년까지 이것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 세계 120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를 배출했는가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예요. 11번째로.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잘 살아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리고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탄소 중립 사회는 개인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되 우리 동구 그리고 광주시 그리고 국가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의 변화, 광역 시도 차원의 변화, 기초 단위의 변화, 기업의 변화 그리고 나의 변화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매우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은 너무 여러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전 세계 배출량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 늘 많이 쓰고 그냥 소비하는 행태였는데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30년 안에. 이 2019년도에 그레타 툰베리 청소년들이 이거 우리의 미래인데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못 견디겠다라고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의원들이 야 이거 하려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미국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온실가스 줄이려면은 화석에너지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석에너지 관련한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챙기겠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겠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일자리라면은 이제는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논의들을 2019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더 역사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92년도에 기후변화가 좀 문제라는 것을 인류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후변화 뭐 때문에 생기지? 온실가스네? 그럼 온실가스 줄여야지. 누가 먼저 줄여야 될까?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먼저 줄이기로 한 게 교토의정서였어요. 97년도. 그런데 선진국들이 줄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배출량, 인도의 배출량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선진국만 줄여서 되는 일이 아니야. 2015년도에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2015년도에 파리 협정으로. 원래는 유럽이 40% 줄이기로 했는데 55%로 더 줄이기로 목표를 더 끌어올립니다. 유럽연합에는 회원국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국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회원국들도 동의하고 누구도 동의했느냐? 유럽에 있는 산업계가 동의를 한 거예요. 산업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우리는 온실가스 줄이면서 이거 물건 만들었는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 물건이 수입이 되면 걔들은 우리만큼 온실가스를 안 줄여. 그럼 우리가 손해잖아. 우리 가격이 더 비싸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만든 게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생산돼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올 때 이 물건을 만들 때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됐는지만큼을 계산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 요즘 배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달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배터리 산업을 어디서 선점하고 갖고 가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지역별로 어디서 배터리가 생산되는가에 따라서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이 달라져요. 자, 탄소 발자국 아시아 지역 매우 높게 나타나요.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CO2 많이 배출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력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먹고 살죠? 무역과 통상으로 먹고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이 아주 질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무엇이든 생산해도 탄소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서 우리가 규제를 당하게 돼요. 그냥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가 아니에요. 자, 프랑스가 기차로 150분 거리의 비행기 운항 금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2시간 반 만에 기차 타고 올 수 있는 거리에서는 항공 노선을 폐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차보다 비행기가 뭘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훨씬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도부터 임대를 금지한다. 이 건물에서는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에너지 손실이 커서 이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CO2 배출량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하지? 얘는 임대할 수 없어. 스웨덴은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해요. 공항을 폐쇄해요. 왜? CO2 배출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항 건설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가덕도 공항, 새만금 공항, 흑산도 공항, 백령도 공항, 울릉도 공항,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공항만 7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기후변화 심각하다 그러고 단거리 노선은 CO2 배출 때문에 철도로 다 돌리고 폐지하는 이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해서 한국은 이렇게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다들 얘기하면서 공항을 7개를 더 지으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현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을 3도에서 4도 올리는 수준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목표치를 더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무역 규모 세계 7위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이산화탄소 7위, 전력 중에 석탄 발전 비중이 40%예요. OECD가 19%거든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2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 대수가 2,400만 대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자, 거칠게 계산하면은 2명당 차 한 대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전기차는 15만 대밖에 없어요. 근데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 이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마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차는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전기차를 사요. 그러면 주유소가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가 문을 닫겠죠. 그러면
완성차 업계는 괜찮지만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기업 활동이 이제는 돈을 벌고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에서 역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업들의 환경지표, 사회적인 공헌 지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봤더니 우리나라 무슨 지표가 심각하다? 환경지표가 심각한 거예요. 온실가스 줄이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얼마를 배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게 자기들의 아주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기후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0%가 어디서 나온다? 에너지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줄이려면은 어디서 더 노력해야 되나? 산업계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건물을 바꿔야 되고요. 수송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이게 우리 동네 온실가스라고 이 이름도 우동.or.kr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우리 광주시의 어느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가 얼마만큼 배출하는지가 데이터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네 시민들에게 배출량을 하나하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금으로서는 광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알아야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이 많이 배출하는 건지 상업 건물이 많이 배출하는 건지, 그럼 상업 건물이 많이 배출한다 그러면은 상업 건물은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광주시의 그린 뉴딜 정책 만드는 과정에 참여도 하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표현에 완전히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든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의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아파트 옥상 위에 태양광을 올려가지고 전력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광주는 행동하는 광주 공동체라고 해서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광주시를 구성하는 시와 시의회 교육청, 그리고 그 동구, 남구, 광산구 이렇게 5개의 구,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광주의 공공건물 지붕 곳곳을 찾아가지고 태양광을 올려서 아까 우리 광주에서 쓰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광주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저렇게 태양광 올리는 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광주시에서 다 하는 건가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고 태양광 펀드를 만들고 내가 번 돈을 태양광에 투자하고 전기 팔아서 수익도 얻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최근에 유럽은 유통기간 지나서 폐기되는 식재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 법이 좀 강해요. 어떤 법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 우리로 치면 100평 이상의 슈퍼마켓은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식재료들을 푸드뱅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부를 해야지 폐기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이거 폐기 처분되는 음식량이 줄겠죠. 그리고 푸드뱅크를 통해서 연결해야 되니까 푸드뱅크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분들께 식재료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 괜찮은 사회 이런 것들을 꿈꾼다면은 버려지는 식재료가 없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원순환 분야인데요. 성남의 아리백 가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특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생산한 업체가 반드시 수거해서 그걸 다시 쓰도록 하는 비율 같은 것들이 법으로 정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서 중요한 게 시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깨끗하게 수거하고 그것을 또 다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남의 자원순환 가게는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열심히 깨끗하게 분리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정말 깨끗하게 분리돼가지고 수거되는 페트병이 많아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 자원순환에 활용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광주는 시장님과 또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와 인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는 위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좀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환경적으로도 괜찮으면서. 그래서 그런 일을 근데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더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